네, 재해 관련 뉴스 좀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지금 중부지방, 전라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동해안에 매우 강한 바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좀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 좀 유지하시면서 감속 운행하시면은 돌풍의 차량이 혹시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좀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강원, 경상, 충북, 전남 지역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모레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이 돼서 작은 불씨가 혹시 대형 산불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보통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이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들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첫 코너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을 해보죠.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개가 놀래 이진성 편집장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최유경 활동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자면 소외되고 있는 정책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선이 정말 이제 다음 주 사전투표는 벌써 이미 오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대선이 되기를 바라셨는지 청년분들에게 먼저 좀 여쭤보죠. 이진성 편집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이번 대선에서 기대했었던 것으로는 혐오를 가로질러서 죽임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내 것을 챙기는 의자 빼기 게임이 아니라 공생과 상생 그리고 돌봄으로 나아가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대정신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좀 사실 좀 더 쉽고 좀 더 잘 내 삶에서 가까운 대선이 되기를 바랬는데요. 네. 사실 정치가 되게 어렵고 무거운 것이 된 것은 기성정치나 정치인들의 역량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이제 유호정 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네. 이제 예전에 유시민 의원의 백바지 논란에 또 연상시키는 것처럼 사실 이런 국회나 정치의 엄중함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난이도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의 어떤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접근성을 그렇죠. 만드는 시도들이 부재하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가 어렵고 권위적이고 무겁다면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청년의 오늘은 좀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초점을 맞춰서 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대선 후보들 입에서 처음부터 계속 청년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좀 겉돈다는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편집장. 예. 네, 일단은 이제 일자리 창출 방 정책 같은 청년을 겨냥한 정책들이 기존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역차별이나 군대, 게임에 관심도가 높은 20대 청년 남성을 겨냥한 네. 그런 공약들이 많았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반면에 성별 인근 격차나 채용식 성차별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청년층을 노린다고 하면서도 특정 성별의 공약이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서울 중심주의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외되고 수도권에 착취되는 지방 청년의 삶에 대해서는 과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층에 대해서는 관심 가졌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요. 최경 활동가께서. 편집장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대선 기간 초반에 2대남, 이제 20대 그렇죠. 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20대 남성들의 커뮤니티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여성 청년들 혹은 그 외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후보들이 말하는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저게 내 얘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 과 의문이 되게 커졌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일들이 대선 때만 있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청년의 삶을 다루는 방식이 약간 대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지 예전부터 있었던 방식이었거든요. 변화가 없다. 네네네. 네. 사실은 2016년에 이제 알바생, 뭐 학자금 대출, 취직 문제 등을 겪고 있다고 선언한 이제 흑수저당이라는 당에 이제 청년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정치계에서 정치인이라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이는 사실은 30대 후반에 이제 하버드 졸업생이라던가 누가 떠오르네요. 네. 그럴 때 네. 사실은 되게 청년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상이잖아요. 사실 하버드 출신의 30대 후반은. 그렇죠. 그럴 때 당사자 정치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신의 아파트에 종부세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는 이제 기득권층이 청년들의 당장 현실의 취직이나 뭐 일자리나 뭐 어떤 집 같은 것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거라고 이제 공감대를 사는 것은 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청년들의 어떤 문제를 공감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맞아요.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정책, 청년 정책이 좀 논의됐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먼저 이진성 네. 편집장. 우선은 2022 대선 대응 청년 행동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네. 청년들이 이제 원한다고 얘기했던 것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던가 그리고 청년 주거권 보장 문제가 정말 좀 긴급하게 대두가 됐었고 자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이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마련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라던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네. 이어가 주신다면은요? 네, 사실 뭔가 청년들이 너무 다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런 뭐 청년 정책이 청년의 삶을 당장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많은 이제 당의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LTV 확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집을 살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필요한 정책일 수 있으나 네. 다만 집을 살 수 없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이런 어떤 집을 살 때 어떤 정책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유효하게 다가올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다만 청년들에게는 일명 이제 영혼 끌어모으기,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것들이 당장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장에 그들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좀 최소한의 소득이나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 우선시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거권은 아주 굉장히 두 분 다 공통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뿐 아니라 여성 정책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후보들의 발언이라든지 행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또 인재 영입 이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예. 네. 일단 이번 대선은 여성 혐오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으로 작동했다는 게 특징인데요. 선거에는 언제나 공포와 배제 프레임으로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전략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안보가 좀 효과적인 결집 전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 좀 여성 혐오 전략인데 이런 구조적 차별이나 저성장 시대의 청년 소외나 공정성의 붕괴 같은 문제는 기득권의 도덕성 문제인데도 이것이 마치 여성의 잘못인 양 몰아가서 편가르기를 하고 이제 혐오와 적대를 구심점으로 삼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에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N번방을 추적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 활동가들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어떤 여성가족부 폐지나 성인지 예산 관련 이제 망언들이 여성 시민들의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낮추는 데 일조했으리라고 보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들의 이제 공약이 여성 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기보다는 이제 여성을 가임 인구로 상정한 채 이제 좀 임신, 출산 뭐 관련된 내용만 그렇죠. 네, 이렇게 다루거나 아니면 아예 폭력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공약들이. 하지만 사실 여성이 가임 인구나 이제 피해자에만 머물러 있을 때 사실은 여성들의 더 적극적인 권리, 그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어려워지는 구조들이 있죠. 사실 인재 영입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기마다 사실 늘 누가 어디로 갔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이슈인데 사실은 이런 뭐 박지원 씨나 신지혜 씨나 이런 행보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선거 기간에만 이렇게 툭 돌출되어서 보여지는 식이 아니고 이들의 지향이 잘 그 당과 공약에 좀 가닿았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한계가 좀 보이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그 대선 후보들의 논의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위한 정책 나온 게 있는지 뭐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 표명도 확실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대 양당 대선 후보의 일주일 연설 키워드를 분석한 통계를 보면은 기후변화나 차별금지, 소수자, 다양성, 여성, 남녀 등의 키워드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당연의 이동권 시위가 서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공약이나 관심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전반적으로 아쉬운 면이 컸던 것 같고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시민사회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거나 이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결집해서 뭐 정말 전국을 걷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전히 사회적 합의라는 낡은 핑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을 생각하면 그의 페미니스트 선언이나 차별금지법 공약 같은 것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실 결국은 무용했지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눈치를 보거나 혹은 대응을 하지도 않는 아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코웃음 치고 지나가는 이런 대선 것들이 분위기가 이제 후퇴했다고 느낍니다. 도리어 언급조차 안 되는 것은 후퇴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어요. 지금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이제 얻었고 올해는 지금 지방선거부터는 피선거권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어떤 정치적 요구에 귀를 열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유경 활동가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사실 뭔가 청소년 유권자들을 기존 유권자들과 좀 특별하게 유리되어서 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청소년이 함께하는 이제 첫 선거였던 총선 때도 이제 새내기 유권자, 막 교복 입은 유권자, 뭐 꿈나무 이런 식으로 사실 청소년의 기존 유권자들로부터 분리해서 호명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정말 자신의 새내기나 교복 등으로 호명되기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마치 청소년들은 마치 무조건 진보를 뽑을 거라는 이야기들처럼 오히려 앞서 언급한 청년 문제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집단인 청소년들을 너무 단일하게 퉁치려는 시도가 아닐지 고민스럽습니다. 네, 이건 어느 단체에게나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진송님께서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원하는 정당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반영을 한다거나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는데 아무래도 좀 더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많고 우선 또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교육 분야 공약이 학부모들의 주된 관심사인 대입 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순환 고난이도 문항의 금지나 정신영역 확대처럼 당사자는 소외되어 있고 이제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학부모의 주된 관심사보다는 학생 인권법처럼 학생들의 행복과 인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 안에서도 교육 분야 안에서도 또 학부모의 입장이 우선되고 그렇다면 최유경 활동가께서 원하는 정책은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사실 정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주민 의원이 작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좀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마치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스쿨미투가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난 지 4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두발 검사 같은 것들이 보도가 되고 현재 이제 초중등 교육법 에는 이제 학생 인권을 보장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이 부재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학생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여담으로는 개인적으로 비동의강간죄 앞서 이제 편집장님이 말씀해주신 비동의강간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존의 동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협소하고 또 이성애자, 비청소년, 비장애인 중심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껏 성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의 동의나 합의 개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재정립할지 고민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책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정당들이 뭐 세대 포위론이다, 5020 뭐 전략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던데 이런 어떤 설득의 대상이라든지 반대로 설득 당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보는 이런 시선들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네. 세대포이론이란 국민의힘이 2030 청년층 지지를 얻으면 자녀들이 부모 세대까지 설득해서 다양한 세대의 지지를 얻게 된다는 취지에서 강조를 한 건데요. 네. 사실 청년층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청년들의 경험과 정치적 입장이 다 너무 달라서 하나로 묶은 수조차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정치권이 청년층의 투표 경향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좀 타자화되어 있고 부모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대를 바라보든 성별을 바라보든 너무 그 다양성을 좀 인정해다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라디오 준비하면서 처음 이 세대 포이론이라는 걸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유력한 당의 당대표도 이러한 이론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이 주변 어른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좀 우스운 핑계인지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이런 연령대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원래 정치는 서로와의 관계에서 유동적으로 되게 전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네, 어른도 사실은 변화할 수 있죠. 그럼요. 투표 연령에 대해서도 그럼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더 낮춰야 된다? 그럼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주간 똑똑똑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들 청년, 여성, 청소년의 시각에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그리고 개관홀로의 이진송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